러시아 침공은 나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같은 외교로 별로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 특히 여성, 아이들만 불쌍하다. 중국이 대만을 흡수하면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격임.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반도체인데 대만을 가지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고 대만 위치가 아시아 무역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중국이 장악할 경우 난리가 남.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맞서서 가장 잘 활약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인터넷 선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인터넷 대응군을 운영하면서 러시아군에 용맹하게 맞선 우크라이나군을 영웅으로 만드는 작업과 해외 언론들에게 관련 미담을 배포하는 작업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심을 자극하고 정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인터넷 심리전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식의 소련제 전투기로 최신형 러시아 전투기를 수십 대 이상 격추시켰다는 키이우의 유령처럼 우크라이나 인터넷 대응군이 배포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사실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일부 미담은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 맞서는 진영에겐 사실 여부를 떠나 강력한 항전 의지를 일으키는 미담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1일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잘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을 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인터넷망을 해킹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연결된 인터넷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부 다 별다른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지원한 스타링크 인공위성 1800대가 24시간 쉬지 않고 지구를 돌면서 우크라이나에게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제공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제공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찰 드론의 실시간 움직임과 표적 확인도 스타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며 목표물을 설정한 뒤 정밀 타격을 실행하는 것도 스타링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하는 과정에서도 스타링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이에 격분한 푸틴 대통령은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요격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미사일도 없는 러시아군이 인공위성 요격에 실제로 나설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만은 이런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유사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놓였다는 경고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은 유사시 국제사회와 연결되기 위해 한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대만 내에서 사용되는 특수 케이블을 전부 한국산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2022년 올해 들어 대만의 1인당 GDP 국민소득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며 들떠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보와 산업의 근간인 인터넷을 한국에게 의지하고 있는 대만의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대만이 다시 겸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방역 모범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만 명의 신규 확진이 발생하자 한국의 K방역은 실패했고 대만 자신들이 옳았다는 주장과 함께 스스로 최고의 방역 국가라고 평가하는 등 자화자찬하던 게 불과 한 달 전이지만 5월 1일 대만에선 1일 신규 확진이 1만 5천 명을 돌파하며 통제 불가능한 대확산을 코앞에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의 신규 확진은 일평균 100명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일주일 만에 확진 규모가 150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커진 것인데요. 이는 한국의 초기 확산 당시보다 3배 이상 빠른 수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대만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이런 것들은 별로 큰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 연방정보국의 보고서에서도 올해 가을 전당대회를 마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무력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중국이 대만을 순식간에 점령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터넷망 단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 인터넷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작전으로, 대만은 인터넷망의 95% 이상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중국 본토와 연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나머지 5%는 위성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이는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속도도 매우 느려 유사시 대만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중국의 인터넷망 공격으로 대만 인터넷이 단절되면 대만이 자랑하던 TSMC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인터넷이 무용지물이 되어 화면이 조금 큰 시계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백악관 안전보장회의에선 대만의 인터넷 취약점을 경고하면서 대만이 중국에 연결한 해저 케이블이 절단된다면 대만은 말 그대로 국제미아 신세가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인터넷의 95%를 의존하던 것을 50% 이하로 낮추고 한국과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새롭게 연결하여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을 실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지만 이들 국가는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하여 속도와 안정성 면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나름 선진국이자 인터넷 강국인 한국과 인터넷 해저 케이블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한국과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려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의 LS전선이 얼마 전 대만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만의 해저 케이블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정부 주도로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 중인 해양 개발 사업에서 LS전선은 2020년 5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천억 원 가량의 수주 금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만 내 해저 케이블 사업은 한국 기업이 싹쓸이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나라로서 외국과 단절되어 있는 대만이 외국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인터넷 기술을 한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한다면 해킹 시도와 전파 교란 등을 통해 원활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스타링크 위성에 대한 전파 공격이나 해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지만 미국의 최고 두뇌 집단이 스타링크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러시아 측이 인공위성 인터넷이라는 생소한 수단에 당황한 결과이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만의 위성 인터넷망을 무력화시킬 준비도 극비리에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처럼 스타링크 해킹을 실시하여 대만 일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막을 것이라는 계획과 강력한 전자기파를 뿜는 항공기를 이용해 위성 인터넷망을 교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큰 역할을 하며 만능으로 여겨졌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대만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 한국 LS전선에서 개발한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광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중국의 인터넷망 무력화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LS전선에 따르면 기존 광 케이블을 동그랗게 굽히면 직진하는 빛의 특성상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는데, 이때 해킹 장비를 연결하여 광 케이블 속의 신호와 정보를 빼내거나 새로운 광 케이블의 해킹 파일을 추가하여 인터넷 통신망을 마비시킵니다. 여기서 일반 광 케이블은 개인 연락처와 금융거래, 심지어는 CCTV 화면까지 모든 정보를 빼돌릴 수 있지만 한국 LS전선의 광 케이블 사용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LS전선은
특수 광섬유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팅을 강화하여 다른 업체 혹은 국가들이 눈독들이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보안성을 강화한 케이블을 공개했습니다. 대만이 이런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한국 LS전선에게 독점적인 수주를 몰아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네트워크 정보센터의 센터장 역시도 인터넷 연결 안정성 면에서 대만은 적대국인 중국에게 하지만 대만 내부적으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점점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며 대만 TSMC의 반도체가 위기에 빠진다면 전 세계는 추가적인 반도체 공급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특히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 공급난을 겪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생산이 뒤로 밀리게 되고 세계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할 경우 대만의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가 그동안 서방 세계가 중국을 향해 제재와 견제를 하던 것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의 경제가 위태로운 점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과 겹치는 분야가 많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공통산업은 사실상 반도체가 전부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말고도 국방 안보 문화 등 다양한 국가 기반 산업이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다면 대만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한편으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국가 방어에 도움을 달라고 하고 있지만 대만은 한국을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만 경제가 중국에게 지나친 의존을 하는 점도 대만이 자립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면서 적극적인 국제 제재를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대만의 경제가 사실상 중국에게 종속되었다면 대만의 자립이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터넷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떠오른 가운데 대만의 인터넷은 95%가량 중국에게 의존하면서 한국 본토와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 달라는 상황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나라를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고 혐한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우크라도 배운 망덕하게 지원국 명단에서 우리를 빼놓았던데 진심으로 도와줄 필요 없는 국가입니다. 그냥 철저하고 냉정하게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하면 되지 뭐. 대만과는 한국인의 정의나 인도주의 이런 거 첨가하면 안 되지. 또 인터넷 관련 무슨 일만 생기면 한국 탓하겠지요. 저 나라는 항상 그렇죠. 대만이나 중공, 일본 똑같은 족속. 언제까지 저들에게 호구로 이용당해야 할지. 인터넷 깔아서 뭐 하려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대만 그들도 역시 중공 근성과 같다. 아쉬울 땐 친한 척 조금만 그네들이 우세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이중적 인격자들 아닌가. 항상 조심해야 할 민족이다. 중공과 무엇이 다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